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0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지금 단기간에 지금 27.52% 지금 상승했는데, 지금 이거 2022년 이후 가장 큰 유가 상승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에너지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제 유가가 폭등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유가가 폭등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바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인데, 이 해협이 지금 사실상 폐쇄가 됐죠. 세계 석유와 LNG 공급의 약 20%가 지나가는 통로인데 사실상 이제 물동량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까지 역사상 완전히 폐쇄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설마 여기가 막히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에너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해협 주변에는 천척 이상의 유조선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선박들이 이제 이란이 공격할까봐 운항을 멈추고 있는 거죠. 이제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통로가 이제 사실상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27%나 오르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루 약 400만 배럴, 이거 엄청나죠. 원유 공급 감소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 3월 말에는 하루 900만 배럴까지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이게 지금 세계 석유 수요의 약 1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시장에서 10% 공급 감소는 매우 큰 충격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상황을 1973년 오일 쇼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이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제 긴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 공급 충격이 이제 장기화된다면 유가는 더 크게 150달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이 어딘지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석유 수입의 약 70%에서 80% 정도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은 이제 자체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제 원유하고 LNG하고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막혔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 공급 충격을 받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아시아가 취약한지,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구조의 차이인데,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환경정책과 산업 구조 때문에 LNG 의존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LNG와 석유의 상당량이 바로 이제 호르무즈에서 들어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아시아 경제에서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하락 압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가 급등이 될 수가 있고, 한국 경제는 석유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게 바로 유가가 급등해버리니까 바로 코스피 하락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인데요. 유가 상승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비가 상승하죠. 생산비가 상승하죠. 생활 물가 상승하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냥 외국인의 자금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전쟁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위험 자산을 줄이고 더 큰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 시장이니까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달러 같은 이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증가하죠. 오늘도 이제 다 팔았죠. 기관도 다 팔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통 경제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는 침체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요. 그래서 이 단어도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경제는 나빠지는데 생활 물가는 계속 올라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경기 침체 대응 방안으로는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돈을 풀기,
뭐 이런 방안이 있고, 물가 상승 대응 방안으로는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돈을 이제 줄여버리는 거죠. 뭐 이런 방안이 있는데,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두 정책이 동시에 필요해요.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유가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유가는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도 유가는 몇 배나 상승했어요. 그 결과로 세계 경제는 큰 침체를 겪게 됐죠.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에너지 위기가 이제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전쟁 상황이, 그리고 국제 유가 흐름이 이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되는 거죠. 오늘 소식은 제가 여기까지 딱 준비를 했고요. 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